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김정민입니다.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적용하기와 관련 학습으로 이번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 복습하고 교과서 적용하기 풀이 배운 내용 점검 정말 적죠. 옛날에 비해서 적죠. 예, 교과서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학습, 교과서에 있는 적용학습 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자, 이런 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기억이 나냐고 물으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떨려봅시다. 자, 지난 시간은 뭘 배웠냐면 생각해봅시다. 자, 일단 교과서 학습 활동 풀이를 했어요. 두 번째, 발표문의 구성 방법을 했어요. 발표문의 구성 방법은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얘기해야 듣는 사람이 정리가 잘 돼요. 세 번째, 자료 활용 방법. 자료 활용은 반드시 이 자료 왜 썼는지 어제 집중해라 라고 여러분이 짚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런 소단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기하문제 심각성과 해결 방법이란 글을 배웠었는데 갈래는 발표문이었고 기하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서 원인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그 다음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신뢰도를 높였다. 자료는 매우 좋습니다. 자료가 꼭 있어야 듣는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직접 말할 거리 개인기가 필요 없잖아요. 발표할 때 개인기로 하려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자료를 많이 찾아야 돼요. 자, 이 글의 순서를 보면 발표문이니까 말의 순서라고 해야겠네. 처음에는 인사 및 발표자 소개였고요. 그 다음 발표 동기 및 발표 목적, 소개, 가운데 1 문제 제기, 가운데 2 원인 분석, 가운데 3 해결 방법 제시. 가운데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잘 짜셔야 듣는 사람의 머리에 잘 정리가 됩니다. 문제 제기, 원인, 해결 방법 아주 좋은 순서로군요. 그 다음 요약 정리하고 청중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과 끝은 대부분의 발표에서 비슷해요. 가운데 1, 가운데 2, 가운데 3, 이 가운데 부분이 문제인데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 순서, 여행 같은 것은 공간 순서, 그 다음에 물건을 소개하고 싶다면은 뭐 외형이라든가 이런 순서를 따를 수가 있겠는데 결국 무엇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이 논리적인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문제제기, 원인 분석, 해결 방법. 핵심 정보가 드러나도록 발표하는 방법. 일단 주제가 분명할 것, 내용을 정보를 중심으로 마련할 것 많이 찾고요. 그 다음 순서를 짜야 돼. 말할 순서를 짜는데 발표 목적 및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한다.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는 건 말할 순서를 잘 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자료를 써야 되는데 이 자료를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핵심 정보를 이끌어내어서 발표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시선 가는 대로만 봐요. 남학생들은
뭐 재밌는 거 없나 보고, 여학생들은 뭐 예쁜 거 없나 보고 이런 경우가 많죠. 사진 자료 하나 보여주면 남학생들은 예쁜 누나 없나, 여학생들은 잘생긴 오빠 없나,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자료를 왜 보여주는지 꼭 언급해 주세요. 자, 그래서 중간 부분에 구성하기, 다른 말로 가운데 1, 가운데 2, 가운데 3, 가운데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대상을 소개할 때는 대상의 구조, 쓰임, 외형에 따라서 내용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순서를 이 순서대로 하면 좋다. 사건이나 현상은 시간 순서, 공간 이동, 원인과 결과 등등이 좋겠다.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은 단계나 절차가 좋겠다. 이렇게 내용을 조직하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겠죠. 우리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부분이 왜 있는지, 두 문장의 관계는 뭔지, 앞의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적용학습.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적용하기 보겠습니다. 적용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단계들이 나와요. 이 단계들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나와서 말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발표할 때는 절차를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먼저 이 책 읽고 발표하기니까 책 선정하기이네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주제 정하기, 책 읽고 발표 주제 정하기. 다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정하기가 1단계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책 읽고니까 앞에 책 선정이 먼저 들어갔군요. 어쨌든 2단계 발표 주제 정하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3단계 발표 내용 구성하기. 자, 내용을 구성한다라는 건 일단 쓸 거리들을 모아 놓은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순서를 정하는 건데 앞에서 배운 시간 순서, 공간 순서, 원인과 결과 또는 뭐 문제와 해결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죠.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됩니다. 3단계에서 발표할 때 보통은 내용을 모으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책은 이미 있으니까 자료 수집이 빠졌네요. 자, 어쨌든 4단계 구성하기. 보시면 뼈대입니다. 순서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발표문 작성하기. 발표문을 일단 작성하고 읽어도 괜찮고요. 실제 발표를 할 때 요령은 앞에 구성하기에 이 뼈대 핵심 낱말 위주로 하는 게 실제 발표에서는 더 좋기도 합니다. 왜냐면 청중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청중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 편이 있을 거거든요. 미소 잘 지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일단 어쨌든 발표문 작성하기. 자, 점검하고 보완하기는 발표를 하고 나면 평생 한 번만 발표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점검하고 보완하기 마련인데 평가 기준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 별표를 쳐 놓으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한 다음에 발표를 실제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되돌아가서 1단계부터 책 선정하기.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모든 구성원들과 같이 읽고 싶은 책을 떠올려 보자.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화는 나의 여행이라는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다. 왜냐면 이 책에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평화의 씨앗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 이래서 떠올렸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책이 있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의 다른 예시는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이라는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어. 이 책은 우리의 생활에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 있어. 이런 점이 인상 깊었어. 라고 정리를 했구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서로 공감을 해야 그 모둠의 힘을 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정했어요. 내가 선택한 책을 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같이 생각해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한 것이 되었군요. 글쓰기는 박정하. 이 책을 선정한 까닭. 우리 모두는 이 책을 골라온 지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지구 반대쪽 친구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책은 환경부가 고른 우수 환경 도서로 뽑히기도 했고 글쓴이는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환경이나 생태에 관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둠은 이 책이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믿을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정하였다. 자, 이제 열심히 읽겠죠. 친구들과 함께. 자,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 제목 글쓰니 내용 한 줄 요약, 인상 깊었던 부분, 깨달은 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고요. 정리를 하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둠원이 6명이라면 6개의 독서 카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해서 보완을 해야죠. 내가 아는 것과 상대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과 상대가 깨달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한 줄로 요약해 보니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었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이 2009년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촬영한 충격적인 사진이 누리집에 공개되었네요. 사진 속엔 멸종 위기 중인 엘버트로스 새 이름입니다. 그 몸속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플라스틱을 먹인 줄 알고 먹고 죽었나 보네. 깨달은 점. 북태평양은 매우 깨끗한 지역이고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이야기를 읽고 환경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을 수많은 동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독서 카드를 우리 모둠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서로 함께 토론하듯이 얘기하죠. 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남 부러울 것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지구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병들고 있고 다양한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지구를 지켜나가도록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딴 애들도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둠이 여기 예시입니다. 우리 모둠은 평화는 나의 여행이란 책을 읽으면서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이 왜 착한 소비인지 생각해봤어. 그래서 우리 모둠은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착한 소비 생활을 알려주는 발표를 할 거야.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넥타이 맨 친구네. 귀엽게 생겼네요. 자, 평화는 나의 여행이라는 책 읽으면서 이제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공정무역 제품이 착한 소비다. 그래서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착한 소비를 알려주는 발표를 해야지. 자, 이게 주제이군요. 여기 동그라미 쳐 놓으십시오. 선생님 해줄게요. 네, 놓겠습니다.
공정 물력을 소개하고 착한 소비 생활을 알려주는 발표. 이게 발표의 주제가 되겠네요.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 앞에 이야기했던 엘바트로스 나오는 그 책 같은 경우는 환경,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발생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주제를 정의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각자의 주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원격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발생한 바다 오염 심각성, 그 다음에 그 해결 방법. 심각성과 해결 방안이니까 앞에 기하 문제를 발표한 학생처럼 원인과 해결 방안 위주로 해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교과서에 써 놓으시고요. 적용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내용 구성하기. 내용이 있어요. 이전 다른 발표 같으면 내용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서 순서만 잘 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제를 먼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은 통상적으로 처음 부분은 사람들이 아직 집중을 못하니까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끝부분에는 글이나 발표나 똑같이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할 때는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가운데가 중요해요. 가운데에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자, 옆에 중요하다. 별표 봅시다. 발표의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 순서, 그래, 밑을 쳐 놓도록 하자고요. 잠깐만. 어디 갔니? 자, 원격이 너희 학교 나오는 것보다 힘들어. 자, 시간 순서, 공간 이동, 논리적인 순서 등에 따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왜 하느냐, 무엇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자, 무엇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면 시간 순서겠고요. 여행이면 공간 순서 괜찮고, 아까처럼 원인과 해결 방법이면 논리적 순서가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발표 주제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발생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자, 처음과 끝은 일관적으로, 자, 모둠에서 읽은 책을 왜 읽었나, 그 다음 또는 깨달음 및 발표 주제 제시.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머리를 워밍업 시키고 집중시키는 거죠. 끝부분에서는 지구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당부끝 인사. 여기 앞에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주면 더 좋아요. 그게 빠졌네. 여기다 선생님이 써놓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도구상자. 글씨가 너무 안 써진데 이해하세요?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 자, 여기 요약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글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전체 앞부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끝부분에 요약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운데 플라스틱 정의와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한 바다 오염 실제 상황을 제시해서 경각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게 바다 오염의 원인이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원인과 해결 방안의 구성이 되겠네요. 자, 교과서에 이 내용 일단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더 좋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논리적인 순서로 제시해서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뼈대를 만들었으니 이제 활용할 자료, 그래프나 보여줄 활용 자료를 찾아보자. 자, 사진이나 영상, 그래프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핵심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자료는 그냥 자료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표자가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건지.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운데 1, 가운데 2, 가운데 3 중에 어디에 배치시켜서 써먹을 건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진 미드웨이 자유로부터의 메시지 죽은 새의 자료, 책에 있는 그대로죠. 책에 있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까?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 본문 중에 나왔죠? 거기다가 배치시키면 좋습니다. 이거 실제 사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좀 징그러워요. 징그러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가슴 아프죠. 자, 자료 2. 폐기된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냥 태우는지, 재활용하는지, 땅에다 묻는지, 바다에 버리는지, 자, 이런 그래프. 이 그래프를 보면은 폐기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더라. 의외의 사실이네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이 바다의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임을 보여준 자료 본문에 있죠. 그 부분에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자료 3. 영상, 지구환경 오염을 막는 방법. 영상자료,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자, 이건 어디에 써야 할까? 중간 1인가, 중간 2인가, 중간 3인가. 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이처럼, 자, 여기서는, 중간에 뼈대가 나왔죠. 이 구성에 따라 자료를 어디다가 써먹을 건지 메모를 꼭 해 놓으셔야 합니다. PPT로 할 때는 그 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자료만 보여주면 안 돼요. 자료 보고 사람들이 집중하는 순간 산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언급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발표문 작성. 발표문을 작성할 때는 발표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며 내용을 작성해라.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듣는 이에 관심을 끌고 발표할 주제를 안내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서 선생님 설명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요. 관심 끌고 주제 안내. 가운데는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 발표 내용을 쉽게 분명히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순서를 정해야 돼요. 구성이라고 그러죠. 구성. 여러분들이 뼈대에 맞는 구성에 맞게. 구성은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서야, 순서. 이해되기 쉬운 순서를 구성이라고 그래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순서. 그 다음 끝부분은 요약이 들어가고요. 중요한 부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별표를 몇 개 칠까? 별표가 잘 안 그려져요. 이게 어렵네요. 어쨌든 중요하니까 별을 많이 그려 놓으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검토를 해보죠.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적용하기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올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발표를 왜 하느냐인데 주제가 명확한 게 중요하죠. 주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한 겁니다.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 주제에 맞게 정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발표 내용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느냐. 통일성은 뭐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는가. 이해하기 쉬운 순서를 따랐는가. 시간 순서, 공간 순서, 원인과 결과 또는 단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듣는 이가 이해하기 좋은 그런 구성을 하였는가. 그 다음에 자료 활용, 핵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선정해서 활용하였는가. 그 다음에 자료를 그냥 내던지면 읽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은. 청중들은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 보여주면 자기 고향 찾고 그래요. 사진 보여주면 누가 잘생겼나 누가 못생겼나 이런 거 보고 누가 예쁜가 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여러분들이 모두 발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명확할 것,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이거는 순서 잘 정하라는 거예요. 이해되기 좋게. 네 번째 핵심 정보와 연관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다섯 번째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 왜 보여주는지 잘 설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완할 내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완하고 나서는 실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발표는 스킬입니다. 발표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발표는 외향적인 성격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멋있는 발표는 내성적인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 설 때.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면 떨리지 않을 거예요. 연습이 또 필요하네. 처음에는 몇 번 하면 발표 구성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감 막 생기고 발표 구성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일단 발표 연습할 때는 목소리의 크기, 말하기 속도. 자, 목소리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도 목소리 크기를 지금 너무 큰지 작은지 녹음 중이라서 알 수가 없는데 교실에서는 그래도 반응 보면 알긴 아는데 일단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대부분 너무 작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표 내용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말하는 속도 너무 빠르면 그러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발표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가 있어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지만 천천히 하시고 중간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으면 생략해도 돼요. 속도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해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억양이 너무 단조로우면 사실 졸려요. 선생님도 지금 국어선생님 나도 녹음할 때는 억양이 너무 비슷해져가지고 이 녹음의 문제점인데 벽 보고 혼자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민망해 죽겠어. 녹음하는데 복도에 누가 들으면 중얼중얼 주문해 온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요. 자, 억양은 변화를 주고요. 강세는 중요한 부분에 짚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어조는 높은 어조, 낮은 어조, 그러니까 차분한 말, 높은 말, 경쾌한 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몸짓, 시선, 표정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마이크도 많이 써보고 자기 목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색해서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미 여러분 목소리가 다 익숙하거든요. 목소리 크게 해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연습 충분히 할 것. 목소리 크기 적당하게. 너무 작지 않게. 너무 크지도 커도 문제지만. 두 번째, 말하기 속도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대부분은
발음을 또박또박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억양, 너무 단조롭지 않게, 강세, 어조, 몸짓, 시선, 표정,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적용하기 학습이 끝났습니다. 적용하기 학습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의외로. 잘 살펴보시고, 적용하기 지금, 되게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들? 일단, 내용 구성하기 3단계. 중요했죠, 이거? 내용 구성하기 당연히 중요하고, 자료 활용 방법 중요하고, 그 다음 발표문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중요하고, 그 다음 점검 보완하기. 선생님 여기 별표 더 쳐야 돼요. 이거 중요한데 왜 이거밖에 별표를 안 쳤을까? 곱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발표할 때 목소리 크기, 속도, 억양, 강세, 어조, 몸짓 지루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고요. 여러분 조금씩만 변화를 줘도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할 내용 자체가 좋으면 사실 개인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적용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배운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의외로 중요한 게 많이 나와서 일단 발표문 작성할 때 고려할 점, 처음 부분에 관심 끌고 주지 않네, 가운데 구성을 해서 발표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이 구성은 무엇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순서를 잘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일 때는 시간 순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끝부분엔 요약하고, 왜냐면 사람의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까먹는다고 그랬죠. 끝부분에선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를 많이 쳐 놓으시고, 자,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가,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있는가. 이 체계적이라는 건 듣는 이의 머릿속에 잘 정리되도록 하였는가. 그 다음 자료를 활용하였는가, 이 자료를 그냥 던져주지 않고 이 자료를 왜 쓰는지 잘 언급해 주었는가. 자, 이러면 좋은 발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실제 할 때는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의 경우는 목소리 크기,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경우가 많아서 좀 크게, 너무 커도 안 되지만, 그 다음 말하는 속도 적당하게 또박또박, 억양은 변화를 주시고 강세는 중요한 것에 좀 힘을 주어서 라든가, 그 다음 어조, 몸짓, 시선, 표정,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용 구성만 잘 하시고 내용만 잘 하시면 이런 건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요. 자신감만 생기면. 자, 그 다음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 조직하는 방법. 무엇을 소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거 한 1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일 때는 눈에 보이는 거는 구조나 쓰임, 외형, 사건의 현상은 시간 순서, 공간 이동, 원인과 결과 등등, 조사 결과나 실험의 과정은 단계나 절차.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를 구성하시면 듣는 이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재 계관은 많이 했으니까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 눈으로 휙 보시고 건너가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학습 목표가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거였고요. 이 글은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그 다음 자료가 4가지 나왔는데 이 자료를 쓴 이유가 있고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구성하기 위해서 뼈대를 정한 다음에 각각 밑에 메모를 하셔서 어디 써먹을 건지 생각하시고, 실제 발표 때는 자료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 자료가 왜 필요한지 언급해 줄 것. 자, 많이 했으니까 눈으로 보고 건너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20번 설명한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핵심 정보를 다음 발표 마지막 시간 교과서 적용하기 그 다음 관련 지식 등을 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실시간 투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단원이 끝이 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